부동산 투자에서 폭망하지 않고 성공하는 투자 꿀팁을 오늘 알려드릴 텐데요. 부동산 비밀노트 여운봉 박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투자 유망 지역을 콕콕 찝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내내 꿀팁이 많이 쏟아질 테니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로 가장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박사님, 네.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는 비법이 과연 뭘까요? 있죠. 뭘까요? 있는데 크게 저는 세 가지를 봐요. 네. 네,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돈 버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부동산 투자하실 때 이 세 가지만큼은 꼭꼭 기억해 두셔야 하죠. 첫째는요, 입지입니다. 입지. 뭐 입지처럼 중요한 것은 없죠, 부동산에서. 그렇죠. 둘째는요, 매매가예요. 매매가, 가격.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매매가가 너무 높다면은요, 투자 수익을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예, 또 세 번째가 또 아주 가장 중요해요. 혜영쌤, 세 번째 뭐일 것 같아요? 아, 글쎄요. 네. 사실 저뿐만 아니라 네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 입지와 두 번째 매매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그렇죠. 텐데 네. 그렇다면 세 번째 중요한 상황이라 맞춰보세요. 혹시 개발호재나 뭐 네네. 황금성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중요해요. 언뜻 보면 이제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니죠. 그거는. 세 번째는요, 제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입지예요. 입지. 입지니까. 네네. 그만큼 부동산은 위치가 가장 중요해요. 네. 위치가 곧 입지고요. 또 상가를 여러분이 사시든 아파트를 사시든 또 오피텔이나 어떤 빌라를 사든지 간에 무조건 입지부터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입지라고 하면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보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투자하려는 그런 물건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 오피텔이 됐든 토지가 됐든 상가가 됐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사려고 하는 이 물건에 사람들이 쉽게 이동해서 올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게 입지입니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접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또 거꾸로 내가 산 물건에서 주변 지역으로 얼마나 쉽게 내가 다가갈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봐야 하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입지는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좋은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구역 내에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쉽게 도착할 수 있는지 또 거꾸로 내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얼마나 쉽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접근성이 좋다. 혜영쌤 한 가지 제가 이제 질문하면 이렇게 위치가 좋고요. 또 접근성이 좋으려면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교통 같은 거 아닐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항상 해당 물건을 중심에 두고요. 인근 지역이라든가 인근 다른 도시에서 교통편을 타고 올 때, 또 갈 때 이 편리한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예를 든다면 서울이 있고 대전이 있다고 치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 있든지 접근이 가능하죠. 네, 교통편도 잘 돼 있고. 근데 대전에서 대전을 놓고 보면 전국에서 대전을 가기가 그렇게 수월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대전 인근에 있는 지역들은 대전의 접근성이 좋겠지만 뭐 다른 어떤 지역에서 대전으로 가려고 하면 교통편이 좀 불편할 겁니다. 대전보다는 서울로 접근할 때가 훨씬 쉽죠. 저는 항상 투자 지역을 고를 때는 그래서 지방보다는요 서울을 고집해라 이렇게 제가 항상 주장을 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수도권과 지방 뭐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보는데요. 전 좀 다릅니다. 서울을 수도권에서 분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수도권은 달라요. 그렇죠. 예, 근데 수도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하는 관점이고요. 이제 투자 관점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는 서울에 투자하느냐 또 경기도에 투자하느냐 하는 문제는 확연히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중에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다면 전 당연히 서울에 투자해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행정도시가 들어선 세종시라든가 네. 혹은 인천의 송도 네네. 또는 원주의 혁신도시 뭐 이런 것처럼 네네. 큰 호재가 있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내가 현재 직장을 다니는 곳, 다시 말해 일자리가 있는 곳이라면 사실 경기도나 지방이라도 상관없이 투자해두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요한 질문이고 제가 많은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오래전에 실제 사례를 말씀드린 원주시의 어떤 건물 빌딩 소유주분이 저한테 이제 그 임대 주고 있는 건물을 좀 팔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임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한 7% 정도. 굉장히 높은 거죠. 7% 정도 나오는 좋은 물건이었고요. 이제 상가 정세금을 끼고 투자하면 한 50억 정도가 필요한 그런 물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임대 수익률이 7%라고 하는 엄청히 높은 수익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매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매수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거 한번 한번 봐야 되는데, 원주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50억이라고 하는 캐시, 현금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지는 않은 많지 것 같습니다. 않죠. 당연히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서울에 있는 투자자가 원주까지 내려가서 아무리 수익률이 좋다고 투자하시는 분들 없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네요. 네. 지방에 있는 물건을 내가 팔고자 할 때 네네. 매매할 사람이 극소수로 적다 보니까 적죠. 황금성이 크게 떨어질 떨어지죠. 거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황금성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 투자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잘 꺼리는 어떤 상품이죠. 토지가. 왜냐하면 땅을 잘 사면 돈도 크게 벌 수도 있는 기회도 있지만은 아파트라든가 상가라든가 빌라, 오피스텔과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이 토지라는 게 이제 언제든지 사고 팔게 하기가 이제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프라를 보셔야 됩니다. 인프라 투자하실 때.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통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또 병원이라든가 금융기관 또 공기관 이런 등등의 어떤 실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런 어떤 시설들이 많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도심입니다. 도심.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도심 투자는 항상 투자자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 점은 꼭 좀 기억하셨으면 해요. 도심은 투자자를 배신하지 않는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공기 좋고 풍경 좋다고 우리가 경기도 가평이나 이런 데 양평, 이천 이런 데 가서 전원주택에 살다가도 결국 나이가 80, 90 정도 되시면은요. 병원 편리한 곳에 오시게 돼요. 너무 중요하죠. 되게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그 다양한 병원 선택권도 좀 많고요. 또 인프라가 있는 도심으로 들어와 살려고 하는 연세드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살고 있는 전원주택을 이제 팔아서 그 판돈에다가 또 보태야 도심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자신이 살던 그 전원주택을 사줄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잘 팔리지가 않아요. 황금성이 없는 거죠, 황금성이.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분이 항상 미래에 황금성이 있는지 그 여부를 잘 따져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황금성이 높은 부동산을 고르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금성이 좋은 부동산 고르는 방법 3가지 제가 요약해 드릴 수 있게요. 첫째는요, 서울과 같이 큰 도심에 위치해 있는 부동산이어야 해요.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보통 사람들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형태여야 돼요. 표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겁니까?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처럼 어떤 가능한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일수록 황금성이 높아요. 세 번째는 교통입지를 보셔야 돼요. 교통입지가 좋아서 도심이나 도시 외곽으로 서로 왕복하게 편하게 왕복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박사님, 그런데 최근에 소위 일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바람이 분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예를 들어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런 곳이 그나마 서울 도심보다는 주택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서울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춰져서 출퇴근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한데요. 향후 현재보다 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곳에 무리를 좀 해서라도 투자해두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바람 많이 불고 있어요. 또 오래됐고 지어진 지.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바람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은 다세대 빌라라도 일단은요 경기도보다는 서울 안쪽에 들어와 살아야 돼요.
저도 경기도 쪽에 살아본 적이 있었는데 택시가 안 가요. 저녁에 술 늦게 마시고 너무 불편. 그러니까 이게 참 경기도 서울의 그 간격이 이게 참 없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 가능한 한 서울 안쪽에 들어와서 투자하는 것을 제가 항상 극구 권해드려요. 최근에 뭐 서울 내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신석 통합 재개발 후보지라든가 또 요즘에 또 6월 달에 발표했죠. 모아타운. 이거 21곳 선정했는데 이런 데만 가더라도 꽤나 좋은 투자 물건이 많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신속통합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확정 지역에 가보시면 매물이 좀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찾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제 손품, 발품을 좀 파르시면요.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찾을 수 있어요. 진짜로. 박사님 말씀대로 진짜 손품, 발품을 팔아서 숨어있는 매수 물건을 제대로 찾아서 서울권 지역으로 확실히 들어와야겠습니다. 안방에 앉아가지고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가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직접 또 좋은 매물을 찾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죠. 네, 이어서 박사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고령화 저출산 위기를 이미 겪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인구 문제로 인해 수도권이나 지방의 주택 가격이 미래에 폭락할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현상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이제 같은 의견이에요. 거의 동감하고요. 적극. 저도 뭐 여러 강연을 좀 다니고 있지만 같은 얘기를 또 하는 입장입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있죠. 15세에서 15살에서 64세까지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고요. 이 생산 가능 인구가 한 국가의 생산과 소비를 대표하는 인구 지표입니다. 예. 근데 이 지표를 읽어내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2016년 벌써 우리가 6년 전부터요.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해서 매년 크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제 불과 이제 앞으로 3년 후죠.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드디어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여기 20%가 넘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하는데 2025년에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데 생산 가능 인구 숫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이제 통계청 자료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요,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예, 주택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하는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이나 뭐 여러분 TV에 많이들 그런 방송들이 나온 바가 있어요. 과거에 또 뉴욕 외곽에 가시면 제가 뉴욕에 살다 보니까 이제 펜실바니아 쪽에 많이 출장을 갔었는데 이런 도시에 가면 무서워요. 막 버려진 주택들이 갑자기 막 길에 막 있습니다. 예, 그게 벌써 20년, 30년 전 얘기인데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이타마시라고 동경에서 북쪽으로요. 불과 20km, 30km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 인구가 한 100만 명이 되는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요. 주택의 4분의 1이 지금 비어 있어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로만 들을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인구 구조의 변화 이거 꼭 보셔야 되고요. 인구 구조의 변화와 주택 수요와는 아주 밀접해서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게 그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부동산을 투자할 때 왜 대도심 지역만을 투자를 고집해야 되는지 이것을 한 번 더 고집어 봐야 할 것 같아요. 박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부동산이 무조건 오른다라는 부동산 불패에 대한 상식도 이제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겁도 생기는데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부동산 비밀노트에서는 앞으로도 여운봉 박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해보는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 한 채로 노후 준비 확실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제일 먼저 영상을 이어서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 재테크 관련 궁금한 사항을 풀어드리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유튜브 매물방송 구독자 수 국내 1위인 부동산 비밀노트에서 운영 중인 오픈 채팅방입니다. 참여는 무료고요.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와 청약 정보 그리고 분양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 또는 댓글에 링크되어 있는 주소를 클릭하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운봉 박사님과 저뿐만 아니고 저희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들이 참여해 있는데요. 꼭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